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넘어서 몇 개월간 해외여행을 계속하는 부부 혹은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자금으로 계속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노마드 삶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두 번째 편입니다. 해외에서 돈 벌면서 현지인처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프리랜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필요 없는 사무 환경에 인해서 한 달 살기를 넘어서 몇 개월간 해외에서 살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 도시에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노트북과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글을 쓰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현지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의 업무 파트너를 개발 완료한 상태에서 해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파트너 겸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업체나 단체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현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스폰서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프로젝트를 대부분 진행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해외에서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루에 해야 할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프리랜서의 삶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업무는 2030 싱글족, 파이어족들에게 가능한 업무이고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국내 업체를 대신한 해외 리포터 역할을 하는 싱글족도 있지만 3040 중에서 국내 IT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IT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직원들을 있고 CEO는 지시를 해외에서 하게 되죠. 그럼 국내에서 IT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수주하고 발주하고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해외에 나가 있는 CEO는 국내의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지속적인 업무 그리고 특별한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는 오더만 수주해서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리모트 워크가 아주 가능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한 1년 살기 혹은 3년 살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5060이라고 해서 이런 삶을 못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미리 스폰서를 찾아내고 현지에 출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진의 조예가 깊은 은퇴자라면요. 사진 관련 업무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장 조사를 잘하는 은퇴자라면 현지 도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미리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라면 저는 유통 트렌드 전문가답게 대형 유통회사와 접촉해서 유통 트렌드 리포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의 유통 트렌드 리포트를 현지에서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아나요? 해외 어느 도시에서 돈을도 벌면서 그 도시 생활을 만끽하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일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돈도 벌면서 현지인처럼 생활하기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60 부부가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면 인생 이모작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대 때 품었던 그 푸른 꿈을 실현시키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부분, 결혼 초기에 가졌던 애틋한 감정 등을 다시 샘솟을 그런 이벤트가 계속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시행한다면 특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루 세끼 식사하고 현지 유명한 지역 탐방하고
다시 숙소나 집에 들어와서 식사 준비하고 잠자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 오늘 한국에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그대로 방식이 말고 고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해외에 나가면 한 끼 식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그 여행 관련 유튜버들의 해외 살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판박이처럼. 현지 도시에 처음 도착하면 유심칩 바꿔 끼고 현지 숙소에 도착해서 짐 점검하고 현지 환경 적응하고 먹을 것 사러 슈퍼에 가고 숙소에 다시 돌아와서 음식 만들어 먹고 다시 외출해서 다운타운에 가고 다시 돌아와 자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그런 해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하냐고요? 네,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다시 달리 해보죠. 어떻게 얻은 해외 도시에서 한 달 살기 생활인가요? 한국에서 했던 하루 일과를 해외 현지에서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먼 곳까지 간단 말입니까? 힐링하러 왔다고요? 그냥 해외 풍광만 보러 왔다고요? 아니죠. 5060 나이라면 인생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체험한 나이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슬기로운 해외 한 달 살기는 해당 도시에서만 그 해당 도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와 삶에 도전하라는 거죠. 현지인처럼. 당연히 해외에 떠나기 전에 그 전 단계,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 콘텐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 준비 작업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해당 도시와 해당 국가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아주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도시에 가서 해당 현지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네들의 역사와 문화를 미리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해외 도시에 간다고 하면 그 도시와 도시의 역사 문화를 아주 꿰찹니다. 꿰차서 현지인보다 더 많이 알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사전에 많은 공부가 필요로 하고 그 사전에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 그 현지를 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해외에 가면 제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지 못하고 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귀중한 트렌드와 귀중한 정보를 그냥 놓치지 말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번 내용은 국내에서 체험하지 못한 아주 색다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